양도성 예금증서 CD금리의 조작 논란이 일면서 CD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비서실장 인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수산물 품질 규격이나 성분 검정 결과를 과장해서 광고하면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의사 한 명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이 금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개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을 김종성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 기자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03포인트 떨어진 1822.9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경기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감과 유럽연합의 유럽 재정 안정기금을 통한 스페인 국채 매입 검토 소식에 장중한테 소폭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도에 밀려 결국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1,900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이틀 연속 순매수를 기록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735억 원, 318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1,151억 원어치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3.68% 오르는 가운데 섬유유복, 의약품 등이 상승했고요. 운수창고, 보험, 통신업 등 업종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SK하이닉스가 4.17% 올랐고 LG화, 기아차, SK이노베이션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NHN과 삼성생명, 현대중공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CD 담합 의혹에 영향을 받은 신한지주와 KB금융도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인수합병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웅진싱크빅이 자회사 웅진패스원의 합병을 결국 철회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웅진싱크빅은 오늘 자회사 웅진패스원과의 합병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는데요. 합병을 철회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합병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증시 침체로 주가가 매수 청구 가격보다 낮아지자 기존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적극 나선 것인데요. 매수 규모가 양사를 합쳐서 약 530만 주에 달했습니다. 이는 금액으로 치면은 약 433억 원 수준인데요. 올해 초만 해도 17,000원까지 올랐던 웅진싱크빅 주가는 이후 꾸준히 하락하면서 지난 5월 17일 합병 결정할 때만 해도 때에는 1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주식 매수 청구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웅진싱크빅은 지난달 20일 약 92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꾸준히 주식을 매입해 왔는데요. 지난 12일에는 웅진싱크빅 우리사주 조합원 700여 명이 100억 원대의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주식 하락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예, 증시 부진의 여파는 기업 공개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AJ 렌터카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앞두고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했는데요. 일반 배정 물량 145만 8,590주 가운데 33만 4,850주만 청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청약 경쟁률은 0.23대 1에 그쳤습니다. AJ 렌터카의 공모주 청약 성적 부진은 기관 투자 대상 수요조사 때도 이미 예견이 됐었는데요. 지난 17일에 이루어진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관 중 80% 이상이 희망가 범위인 8,000원에서 9,000원보다 낮은 금액을 써냈고 최종 공모가도 결국 7,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AJ 렌터카와 같은 날 공모 청약을 진행한 우양H는 5.64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미달 사태는 없었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일반 공모주 청약을 했던 MC넥스도 1.7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낮아진 것은 주식시장 침체로 증시에 상장된 새내기 주들의 수익률이 좋지 않은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3일 네이블 커뮤니케이션즈는 상장 첫날
8,600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공모가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지난 29일 상장한 사두 시푸드도 상장 첫날 공모가 1,600원보다 10% 이상 낮은 8,910원까지 급락했습니다. PNT와 디지털옵틱도 상장 첫날 공모가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 증권사의 관계자는 공모주에 투자하는 경우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는데 최근 공모주들의 수익률은 그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증시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 상장 후에도 기업 가치만큼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공모주 투자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CD금리의 조작 논란이 일면서 CD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D금리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은 모두 4,58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90%가량이 CD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CD금리가 조작으로 판명되거나 논란 끝에 폐기될 경우 현재 영국의 리보 조작 사태와 같은 국제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리가 자유화돼 있고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장 지표 조작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단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조작 의혹에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비서실장 인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원장은 이달 초부터 비서실장에 적합한 인사를 물색하기 시작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안 원장 측은 범야권 출신 인사들을 두루 물망에 올렸고 고 김금태 민주당 상임고문 계열 이른바 GT계 인사에게도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책을 갖고 해석할 수는 없고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며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국민에게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 규격이나 성분 검정 결과를 과장해서 광고하면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 품질관리법과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돼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 검정 결과를 허위 또는 과대 방법으로 광고할 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한 처벌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됩니다. 또 통합 법률 시행으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다음 달부터 의사 1명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이 금지됩니다. 의료업계에 따르면 1명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개정의료법이 8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네트워크 병원들은 이 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 산업화와 의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이 네트워크 병원을 규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의료인이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법을 재천명하고 강조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와 한국일보, 코리아타임즈, 포춘코리아가 주최한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차이나포럼 2012가 어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내외 석학들과 기업인, 각계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이 어려움을 겪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한중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적기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선진국 경제권의 몰락으로 세계 경제가 깊은 늪에 빠져 있는 지금이 한국과 중국이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손잡고 개발도상국에 함께 진출해야 하며 자유무역협정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큰 윈윈 게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카런 필켄스톤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 부총재는 선진국을 대체할 리더십이 동아시아로 향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을 세계 경제의 새로운 강자로 지목했습니다. 또 페이창홍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경제무역연구소장은 응용 능력이 강한 한국과 또 거대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산업, 금융, 서비스 전 분야에서 상대의 빈자리를 채워줄 여지가 충분하다며 FTA는 한중 모두의 실보다 득이 많은 윈윈 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개막식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양국이 주변부에서 벗어나 세계사적 책무를 함께 지고 100년 대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지령 2만 호 발행을 축하하는 리셉션이 어제 오후 6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정관계, 재계 등 각계 인사와 주한 외교사절 등 250여 명이 참석해 1954년 6월 9일 창간 이후 춘추필법의 정신, 정정당당한 보도, 불편부당의 자세를 사시로 언론의 정도를 지켜온 한국일보의 오늘을 축하했습니다. 축사를 한 강창희 국회의장은 적에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로 시작되는 장석주 시인의 시 대추 하나를 낭송하며 한국일보 지령 2만 호의 역사에 고난과 영광이 함께했다고 비유했습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일보의 지령 2만 호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로 건배사를 대신했습니다. 장제구 한국일보 미디어그룹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령 2만 호가 될 때까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한국일보는 신문은 누구도 이용할 수 없다는 정신을 한시도 놓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이 정신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리셉션은 아나운서 김홍성, 미스코리아 공평희 씨의 사회로 1시간 동안 진행됐고 공식 행사가 끝난 후에는 소프라노 강혜정 씨와 락음 민속음악단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죠.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이른 시점에 책이 나오면서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치부의 유병훈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철수 원장이 어제 책을 내놨는데요. 먼저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어제 책을 낸 것에 대해 정치권은 사실상 대선 출마 행보로 시작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 원장은 어제 안철수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라는 책을 통해 경제 민주화와 복지, 평화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혀 실질적으로 대선 출마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안 원장은 책에서 4.11 총선에서 야권 패배가 지금까지 대선 출마를 고민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였다며 여운을 남겼는데요. 이후 안 원장의 주요 행보는 지난해 대히트를 쳤던 청춘 콘서트 형식으로 유권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조만간 대선 경선에 돌입하는 상황에 맞춰 안 원장도 배려와 공감의 키워드를 재차 상기시키는 한편 국정 전반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공을 나타내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달 29에서 30일 예비 경선을 시작으로 대선 경선 흥행몰이에 나서는 때에 맞춰 안 원장의 행보도 보폭을 더욱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 내용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안 원장이 어제 내놓은 저서엔 안 원장의 집권 비전이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사회 전반에 걸친 자기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경제 민주화와 이의 연장선상인 재벌 개혁에 대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랩 운영 및 경영학 교수로 활동하던
활동하던 기간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삼성동물원, LG동물원 등으로 빗대며 비판했던 전례를 비춰보면 경제민주화는 그의 주된 관심 분야이기도 한데요. 안 원장은 책에서 재벌이 자신들의 노력 말고도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성장을 했는데 모든 걸 스스로 이룬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익을 독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재벌 개혁을 맨 앞에 놓고 있는 야권과 같은 시각입니다. 실제 그는 민주통합당이 재벌개혁을 위해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등에 대해 대체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단 재벌 해체의 경우엔 재벌그룹은 사실 현행 법규상 초법적인 존재라면서 기업 집단법을 만들어 재벌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재벌들의 편법 상속증여 및 경영권 세습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단호했는데요. 법에 있는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를 적극 적용해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의 구체적 사례가 열거돼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경제 민주화에 대한 얘기 말고 그 밖에 또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안 원장은 가장 최근의 대학 강연인 부산대 강연에서 복지, 정의, 평화 등 세 가지 키워드를 화두로 제시했었는데요. 이번 책에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우선 복지와 관련해 그는 시대 상황과 현실 여건에 맞춰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및 극빈층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강화하되 보육, 교육, 건강, 주거 등 민생 영역에서는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를 늘리면 재정이 불안정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는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이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형편에서 좀 늘리자는 얘기를 두고 재정 위기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조세 부담률 인상과 세금 탈루자에 대한 징벌적 벌금제 도입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 정의는 경제 민주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평화인데요. 이와 관련해 그는 그동안 별다른 언급을 해오지 않았던 대북 정책에 대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안 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중단됐던 남북 대화와 경제 협력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와 북한 내부의 문제 등을 포함해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정교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시작으로 제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일을 해 나가겠다며 제 생각이 기대와 다르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전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제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부의 유병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 경영자문봉사단은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오늘 오전 서울 가든호텔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송종호 중소기업청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 중소기업 경영자문봉사단 발족 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협력센터는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 닥터제와 비즈니스 멘토링, 1:1 기업 전담 멘토제 등 중장기 자문 비중을 크게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서울대와 손잡고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 원천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LG 디스플레이와 서울대는 오늘 오전 서울대 신소재 공동연구소에서 LG 디스플레이 서울대 산학협력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센터에서는 교수진과 개발부서가 공동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과 재료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을 차세대 CUV 로그의 생산 기지로 삼기 위해 1,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르노 삼성은 1,700억 원을 들여 부산 공장의 로그 생산 시설을 구축해 2014년부터 연간 8만 대 수준의 양산과 수출을 시작함으로써 르노 삼성의 글로벌 판매 실적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휴가철을 맞아 서해안 안면도 코치해수욕장과 무주구천동 그리고 고속도로 등지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무상점검 서비스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점검과 냉각수 각종 오일류 보충을 해주고 필요시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교환해줍니다. 또 인근 지역에서 고장난 차량에 대해 긴급 출동 서비스를 시행하고 가까운 정비소에서 차량을 점검받을 수 있도록 종합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